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전모임의 동백입니다. 아유, 이거 업로드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다망하다 보니까. 이번 시간에는 감전보호의 2편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감전보호의 구성이라든지 전원의 자동 차단, 그리고 IC 내용들, 그리고 최대 차단 시간, 또 인체에 대한 TCC, 그리고 접촉 전압과 최대 지속 시간, 커브, 그리고 모터와 이렇게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IC의 이런 테이블,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요 고장 시 최대 차단 시간을 나타낸 테이블까지 설명을 드렸고, 전체적으로 이론과 감전보호의 배경, 사전 지식 등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들어가기 앞서 요 한 가지만 좀 외우고 갈게요. 요거 하나,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220V 공칭 전압일 때 교류에서 최대 차단 시간은 0.4초다. TT일 때는 0.2초다. 이 0.4TN, 0.2TT 이 두 개만 외우고 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접지 계통별 자동 차단 장치의 적정성 판별. 적정성 판별이 사실 전체 다를 얘기하는 거죠. 감전보호가 적정한지 안 한지. 그래서 TN계통, 오늘은 TN계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TN계통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ZS 곱하기 IA, 이 곱하기 한 값이 U0, 공칭전압 U0보다도 낮아야 된다. 즉 ZS가 뭐냐? 우리가 전원, 고장점까지의 선도체, 보호도체, 이런 블라블라 여러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고장 회로가 구성이 됐을 때, 이때 고장 루프에 대한 임피던스, 전체에 대한 임피던스를 ZS라 부른다. 이때 흐른 전류는 뭐다? IG 혹은 IF, 고장 전류가 되겠죠? 이때에 대해서 IA는 뭐냐? 요구하는 차단 시간 내에 차단 장치가 자동 작동한 전류. 어디서 요구하는? 아까 말씀드린 이 표에서 요구하는 시간 내에 작동하는 전류. 즉 TN 같은 경우 앞으로 220V만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되니 220V로 전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4초일 때 차단 장치가 작동하는 전류가 IA 값이 됩니다. U0는 공칭 대지 전압.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족하지 못할 때, 즉 이 조건을 불만족했다. 그럴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호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누전 차단기가 있고, 두 번째로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본적으로 MCCB를 쓰는데 요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 TN계통에서 추가적으로 누전 차단기라든지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을 해라. 이거를 판단하는 과정이 감전보호의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일반상으로 돌아가서 TN계통에서 과전류 보호장치를 쓸 수 있고 누전 차단기도 쓸 수 있습니다. 고장보호에 당연히. 그리고 TNC계통 같은 경우는 누전 차단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들 잘 아신 내용이죠. 우리 ZCT의 TNC는 N과 보호도체가 겸용을 하기 때문에 검출을 못하게 돼서 TNC에서 누전 차단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 자, 넘어가서 감전 계산의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먼저 스텝 1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를 산출합니다.
이 파라미터들은 뭐가 있냐? 아까 말씀드린 고장회로의 임피던스, 그리고 고장 전류, 그리고 보호장치의 동작 전류, 그리고 TS, TN, 즉 아까 말씀드린 0.4초라는 규격상 최대 차단 시간과 고장 시 보호장치의 차단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식, 그리고 TS와 TN, IN과 IS의 관계를 파악을 해줘야지 이 관계들이 만족을 한다. 이럴 때는 TN 계통에서 그냥 과전류 보호장치인 MCCB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불만족할 때는 추가적인 보호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보호를 둘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가 되면은 보조보호 등전이 본딩만 해도 되고 이 관계까지 도달하면은 누전 차단기를 설치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 관계를, 이 과정들을 왜 거치냐? 물론 제 1순위에는 인체 보호가 있겠죠, 당연히. 인체 보호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관계를 하는 현실적인 목적은 사실 이제 코스트죠, 코스트. 비용이 올라가니까 그렇습니다. MCC보다 당연히 RCD가 비싸죠. RCD가 비싸고, 그리고 보조보호 등전이 본딩을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금액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코스트를 아끼기 위해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됩니다. 자, 파라미터의 산출 스텝 1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접지가 아니라 지락 고장이 났을 때, 감전 사고가 났을 때 이런 식으로 회로가 구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고장 전류 흐름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ZS 값은 이 Z5, ZL1, ZLC 등등 전부 다 더한 값이 되고 이 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선 실무적으로 들어가서 실제와 거의 유사하게 조금 예시를 마련을 했는데 380에 220V 3상 4선 버스 모선 220V 단상부와 3kW를 쓴다. 이때 케이블은 6스퀘어짜리 100m. 이어서 변압기는 이러한 전압의 100kVA 퍼센트 임피던스는 5%짜리. 그리고 차단기 같은 경우는 이미 MCCB를 선정해 놓은 상태고 20A 트립이다. 이때 전원 측의 변압기 임피던스와 선도체 임피던스, 보호도체 임피던스 이들을 다 합한 것이 바로 ZS가 되겠죠. 이를 먼저 구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우리가 감전보호를 하게 되면은 우선 변압기 임피던스만 먼저 보더라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카탈로그나 어떤 벤더 데이터를 받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이제 다 퍼센트 임피던스로 뭐 얼마 이렇게 딱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0.5는 제가 임의로 넣은 겁니다. 이게 5%라서 0.5가 아니고 이를 환산하는 작업이나 아니면 벤더로부터의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데 이 과정들이 굉장히 번거롭고 힘들고 귀찮다는 거죠. 또 제대로 된 인폼이 나오지도 않고 뭐 나오면 좋겠지만 그리고 버스의 뭐 임피던스도 한번 보죠. 우리가 케이블의 임피던스나 이런 거는 쉽게 구하는데 실질적으로 모선 버스의 임피던스 단락 용량마다 다 다르고 25카 뭐 30 뭐 카 뭐 1세크에 따라 다르고 3세크에 따라 다르고 임피던스가 약간씩은 다 다릅니다. 물론 거의 비슷하겠지만 이런 데이터도 벤더의 데이터가 필요해서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실무를 진행하면서 감전보호를 검증을 하는 데서 한 번에 품이 더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이게 힘든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 물론 우리가 한전 변압기를 쓰거나 그런 상황에서는 한전의 기본적인 데이터가 뭐 인터넷만 찾아도 나올 수 있죠. 아니면 한전에 요구하면 또 직접적으로 바로 정확한 인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플랜트 계통이라든지 어떤
손해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변압기를 구성할 때, 이렇게 뭐 구성할 때, 이 변압기에 대한 직접적인 인폼은 설계자가 직접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이렇게 선도체 임피던스라든지 보호도체 임피던스 혹은 주 보호도체 임피던스 이런 것들은 이제 케이블의 데이터, 이런 건 카탈로그만 봐도 많이 있죠. 이렇게 뭐 6K를 쓴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3.93으로 명기가 돼 있고, X값도 0.1576으로 이렇게 킬로미터 단위로 있기 때문에 100m로 환산만 해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이게 부하마다 또 다 달라지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감전보호를 딱 부하 하나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부하가 뭐 50개 있으면 50개 다 해야죠. 물론 이게 실제로 하시다 보면 엑셀 시트로 싹 정리를 해서 수식으로 짜자작 걸어 놓으면은 어느 정도 쉽게 편할 수 있는데, 처음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문턱이 조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합산을 해서 ZS를 구해보니 1.4143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다만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뭐 이 데이터들을 그대로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임의로 넣은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건 예시를 든 겁니다. 지금 실무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ZS를 이제 구했으면은 그 다음 파라미터인 IA 값을 구해보죠. IA 값은 우리가 TN 계통에서는 0.4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미 MCCB를 구해놓은 상태에서 ELCB, 즉 RCD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선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MCCB의 커브 곡선을 찾아갑니다. 임의로 이 MCCB를 쓴다고 가정을 하죠. 그래서 지금 0.4초일 때 쭉 따라가 보니 바로 요 부분이 돼서 전격 전류의 배수는 20배가 즉 IA 값이 되는 겁니다. 전격 전류가 아까 몇이었죠? 우리 20A였죠. 선정된 게 20 곱하기 20을 해서 즉 40A가 선정이 된 겁니다. IA가. 자, U0 값. 공식 레이저담은 220V. 자, 기본적인 파라미터가 선정이 됐으면 이제 추가적으로 고장전류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고장전류는 뭐 간단하죠. 이 회로가 여기 있네요. 회로가 이렇게 구성이 됐으면은 이 파라미터를 구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ZS가 나왔으면은 공칭 전압을 나눠주면 되는 거죠. 다만 여기서 이게 제가 갑자기 지금 규격 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데 IC 60 909 이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볼티지 팩터가 고장 계산 시 뭐 전압이 계속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몇으로 해야 되는지 미니멈 값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최악의 워스트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장 전류를 계산을 해보니 147A 정도가 나오더라.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규격상 최대 차단 시간은 0.4초로 우리가 알고 있고, 고장 전류의 차단 시간, 실제 고장 전류는 차단 시간이 몇 초냐? 147A가 흘렀을 때 147A를 배수인 20배수로 나눠줬을 때 7.39배가 되는 거죠. 즉 다시 따라가서 7.39배가 한 요 정도 되네요.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쫓아가서 커브를 보니 몇 초다? 16초. 16초 정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정성 판단을 해보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관계가 바로 이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 의미가 뭐냐? IA 값이 우리가 차단 시간이고, 차단 전류고, IS는 고장 전류 값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차단 전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은 IA 값이 있을 때 0.4초라 치면은 고장 값이 당연히 이런 식으로 떨어져야지, 뭐 0.2초라 치면은 이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게 부적절하다. 부적절하면은 지금 요렇게 될 수가 있고, IS가 IA보다 좌측에 위치해서 원하는 시간 내에 못 끊어주는 상태가 될 수가 있고, 첫 번째로 원하는 시간 내에 못 끊어주는 상태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정격에 IN 값이 있는데 IN보다도 못 미치는, 즉 요런 상태로 IS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헷갈리나요? 이게 여기가 이제 IN 값이면은 IS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평생 못 끊죠. MC11은 지금 아예 지금 차단 커브에 지금 닿지도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차단 시간보다는 낮지만 전격 전류보다는 크지만 차단 시간보다도 낮은 상태가 있을 수가 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아예 애시당초에 차단 시간보다도 전격 전류보다도 낮아지는 상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고장 전류가. 이게 더 훨씬 시비한 상태죠. 그러면은 이 판단은 이제 시간이 부적절하다. 시간이 부적절한 건 곧 이 말과 같게 되겠죠. 그리고 IN과 IS가 이 관계죠, 지금. 지금 상태에서 보니 다행히 이 관계는 적절하네요. 그러면은 이어서 이 부적절하다고 이미 판단이 됐으니 우리는 추가 보호로 무전 차단기나 보조보호 등전이 번딩 둘 중 하나를 써줘야 되는데, 자, 16초였는데 이거는 이미 적절하다고 나왔으니 차치를 하고 일단 이 부분만 보자고요. 시간이 부적절하다고 나왔으니 이렇게 시간이 부적절하니 이때는 보조보호 등전이 본딩만 설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조보호 등전이 본딩을 설치를 해서 우리가 접촉전압 그래프 이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접촉전압을 좌측으로 옮겨줘서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하고 갈 수 있다. 이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 관계까지 만족을 부적절해버린다. 아예 뭐 고장 전류가 이렇게 위치해 있다. 이런 관계는 TTN에서 많이 나오기가 어렵죠. 주로 다음에 설명드릴 TT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 순간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TT에서 많이 나오는 이 순간들은 TN에서 발생하기 어렵다. 그래서 누전 차단기는 물론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굳이 비싸게 설치할 필요 없다. 불필요하다. 보조보호 등전이 본딩만 설치를 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일단 TN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제가 감전보호를 좀 만만히 보고 그냥 아는 내용만 이제 전달을 빨리 하면 한두 편에 끝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TT와 IT 계통까지 전부 다 고려하다 보니까 한 3편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TN에 대해서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TT에 대해서 그리고 IT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감전보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사항이나 의문사항이나 조금 뭐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 댓글이나 저희 단톡방에 남겨주시면은 뭐 충분히 토론도 하고 다음 영상에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